네, 본격 뚜루뻥 방송 큐 변호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를 조금만 더 힘내시고 10분만 파이팅하면은 이번 그 주제도 잘 마칠 수가 있습니다. 오늘도 와주셨어요. 그러니까요. 네, 오늘은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약간 산재 관련된 것들, 그쵸? 네. 출퇴근 하다가도 이제 넘어져가지고 다치면 산재가 되는데 과연 코로나19 더 심각하잖아요, 사실은. 이것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또 배변님을 모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. 네, 일단 산재가 되면 네.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일하다가 다친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달을 쉬었어요. 그러면 일단 궁금한 게 한 달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, 두 번째는 병원비를 받을 수 있는지, 세 번째는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.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가 궁금하거든요. 산재의 어떤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좀 보는데 그죠.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는 일하다 다친 경우를 포함하고 있고요. 그리고 월급에 전액을 보전해주지는 않고 휴업 보상이라고 해서 70% 정도 수준을 보상을 하고 병원비는 당연히 보전이 되고요. 만약에 산업재해로 인해서 뭐 장애나 후유증이 남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별도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뭐 위자료나 뭐 이렇게 정신적인 피해 보상 뭐 이런 거는 없나요?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하다 다쳐서 너무 막 슬퍼, 우울해. 네, 그 부분 그런 사례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. 네. 산업재해를 당했는데 이제 회사의 좀 사유가 커. 예를 들면은 그럼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산업재해 어떤 보장 법으로 인한 보상은 다 받고, 그러니까 회사 측의 어떤 귀책 사유 이런 부분을 좀 더 인증을 해가지고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자료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그 산재급여를 수령하고 이후에 뭐 후유장애나 그러니까 이렇게 남아가지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나 뭐 이제 그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서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뭐 그런 경우는 그러면 이제 걸로 알고 있어요. 출퇴근 중에 사고가 나면 산재 인정을 받잖아요. 네. 그러면 출퇴근 중에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중에 뭐 택시, 지하철, 버스 이런 데서 코로나에 걸렸으면 그건 어떻게 되나요? 그러니까 출퇴근 중 재해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긴 해요. 근데 쉽게 말하면 뭐 회사에 셔틀버스 타고 가다가 어떤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 셔틀버스의 관리 책임 같은 게 회사에 있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에서는 산업재해가 좀 상대적으로 인정을 쉽게 받는 편인데,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다니던 뭐 술로에서 뭐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. 그러니까 인정을 받을 수 있긴 한데 이게 나의 업무에 수반되어 있고 또 그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것이라는 걸 입증하기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돼서는 많이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구로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사례로 산업재해 인정됐대요. 네, 맞습니다. 구로콜센터. 그 업무 환경 자체에서 기인한 게 뭐 좀 명확하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. 가능성이 높으니까. 네, 밀집된 환경에서 있었던 거. 근데 그런 경우와 같이 되게 쉽게 산업재해가 인정되는 사례로 예시를 드는 게 이제 병원에서 일하시는 뭐 의료 관계자분들 중에서 뭐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그 과정 중에 겪으신 뭐 질병에 이제 감염되신 경우는 이제 너무너무 명확한데 그 외에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입증이 사실 제 생각에는 조금 까다롭지 않나 싶어요. 그러니까 말씀하신 뭐 일반적인 일상적인 통분증 재해는 뭐 법리상 말하기는 뭐 술로도 항상 이제 뭐 단위전 중에 감염이 되거나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인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맞는 말이지만 내 사례가 돼서 내가 산업재해를 인정받겠다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출퇴근하다가 이렇게 감염이 됐는데요 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보상까지 이르를 수 있을까는 좀 어렵다. 어려운 사례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그 그러니까 콜센터, 도로 콜센터랑 뭐 최근에 그 쿠팡 거기 물류센터 그런 데는 다 이제 산재로 인정받을 수가 있죠. 뭐 쿠팡 사례의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금까지 밝혔던 공식적인 입장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인정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뭐 이제 뭐 밀폐된 환경에서 뭐 일하시고 이런 그러니까 것들. 방역 그런 어떤 지침을 따르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확진도 많이 나왔네. 네.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산업재해 부분은 이렇게 명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어렵고 좀
저도 좀 단순하게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사례마다 진짜 판단이 다양해가지고 맞아요. 뭐가 딱 이렇게 돼요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. 하지만 어쨌든 이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재해도 일하다가 감염된 것을 충분히 입증하고 인정을 받는다면 당연히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겠죠. 그러니까 이렇게 막 사람이 되게 많고 밀집된 네. 환경에서 그 중에서 누군가 하나 확진자가 나와서 근데 또다시 이제 또다시 네. 다른 근로자가 이제 확진을 받았다면 사실은 뭐 그 A라는 사람이 확진이 되고 B라는 사람이 확진이 됐다면 B라는 사람의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는 뭐 B의 또 다른 가족이 뭐 그 전에 네. 뭐 확진자가 났다거나 이런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뭐 거의 100%인 거잖아요. 여기서 감염됐을 게 예, 뭐 거의 확실한 부분이니까. 맞아요. 그리고 이 감염병 관련돼서는 산업재해 이야기가 이번 이제 코비드19에 오면서 좀 크게 얘기가 됐던 그 전에 뭐 많이 좀 감염병 중에 알려졌던 뭐 메르스나 네. 신종플루나 이럴 때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 관심을 많이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. 네. 왜냐면 맞아. 이게 어디서 감염되는지를 이제 밝히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. 어디서 맞아요. 접촉해서 어떻게 맞아요. 왔는지 워낙에 감염력이 좋은 병들이기 네.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나아갔던 것 같은데 이번 이제 뭐 구글 콜센터에서 작업 환경 같은 게 이야기가 많이 되고 또 사람들이 그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병이 퍼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언론 보도 등이나 아니면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마 산업재해 이번 첫 번째로 인정받고 이런데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어요. 이전에 뭐 신종플루나 메르스 때랑은 좀 대응이 느낌이 다르거든요. 이게 아무래도 또 그 회사 현장에 계시니까 더 그런 게 많이 느껴지시겠어요. 그래서 회사에서는 뭐 저희 회사도 그렇고 이제 다른 사례들을 보았을 때 뭐 아직 이제 저희 회사나 뭐 직접적으로 이제 감염이 된 사람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뭐 제가 들으니까 친구들 회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오피스에 사람들이 다 퇴근시키고 방역을 열심히 하더라. 사실 근데 청취자들 이런 거 재밌어. 네. 방역을 열심히 하는데 사유가 뭔지는 알려주지 않아. 근데 이제 뭐 2, 3일 내에 그 오피스 팀이 그대로 출근하는 거 보니까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다. 추측한데.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팀이면 저희를 이렇게 둘둘로 쪼개서 옆 팀이랑 이렇게 섞어서 다른 층에 근무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혹시나 2층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와. 이제 그러니까 절반만 반만, 못하고 네. 절반은 그 해당 업무를 할 수 있으니까 진짜 참. 이렇게 해서 진짜 회사 입장에서는 계란을 나눠 먹는 되니까. 것처럼 분산 투자 그렇게 그건 주식하듯이.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다 계란들이다 약간 그쵸, 그런 그쵸. 입장이신 그쵸, 거군요. 그렇게 네.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도 약간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렇게 오늘 좀 산재를 좀 중심으로 알아봤는데 혹시 두 패널 분들은 좀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? 왜냐면 지금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분 질문 1분 답변으로 한번 재밌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애들도 학교 못 가고 맞아요. 막 네. 이러잖아요. 맞아요. 그랬을 때 뭐 이렇게 누군가 맞벌이 자녀들은 막 네.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맞습니다. 보내고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애를 키우고 살고 네.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유치원도 못 가고 네. 어린이집도 못 보내고 이러면 애를 누군가 돌봐야 되잖아요. 맞아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그게 이제 최근에 법률이 개정된 부분인데요. 가족 돌봄 휴가 및 휴직 제도라고 해서 1년에 연간 10일 정도는 가족을 돌본다는 이유, 그러니까 양육 사유를 포함해서 이제 휴가를 내실 수가 있고 또 이제 뭐 근데 이 경우에는 휴직까지는 쓰기 어려운 게 가족 돌봄 휴직에 단순 양육 사유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양육을 사유라면 10일 동안 휴가를 쓰실 수 있는데요. 이게 또 막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제 법률에 유급을 원칙으로 명시하지 않아가지고 아마 사업장에 따라서는 재량이구나. 무급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대신에 정부에서는 유급을 또 권고하면서 공고잖아요. 네, 유급을 안 받아도 권고하면서 상관없는 아무런. 그러니까 일부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긴 합니다. 사업장이에요. 네. 근데 이게 코로나가 이렇게 뭐 사실 열흘이거나 이러면 쓸 텐데 지금 거의 3달, 그렇죠. 4달째잖아요. 네. 2월 실제로 저희 가정 저희 가정도 이제 와이프가 그 가족 돌봄 휴가를 이번에 유기하게 쓰긴 했거든요. 네네. 다행히 이제 그 회사는 유급으로 해준다고 해가지고 잘 유기하게 썼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코로나19랑 관계없이 그 전에 개정이 됐던 거죠. 맞습니다. 네, 작년도에 그런 개정이 됐고요. 네. 좀 더 뭐 가족 돌봄이나 그러니까 뭐 병간호, 가족 병간호나 아니면 본인 학업 이유나 아니면 은퇴 준비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
휴직을 할 수 있게 사유나 기간 같은 거는 예전보다 더 좋은 내용으로 개정을 하긴 했는데 좀 아쉬운 점은 좀 이제 직장이라는 건 생계와 연결이 된 부분인데 그 이제 무급으로 하고 있으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쓰고 쉽지 싶어도 않죠. 못 쓰시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건 또 이제 각 그 회사의 그 사업장의 그 그죠. 인사팀이나 쪽에 한번 좀 자세하게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하겠네요. 그죠. 근데 사규는 정말 잘 보셔야 돼요. 사규에는 되게 숨은 진주 같은 게 있기 때문에. 네. 인사팀에서 내가 나오신. 내가 모르는 거지. 약간 그런 거 방법 없을까요? 기분 안 상하게 사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. 요거는 우리가 서로 간에 잠깐. 오늘은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주제를 얘기하는 거고요. 저 숨겨진 복지 아니, 이거 찾기 되게 서비스. 중요한 야, 당신들 사업 아이템은 좀 나중에 이거 끝나고 둘이 논의하시고요. 계약서를 검토해 드립니다. 그만하시라고요. 근데 요건 주제로 하나 잡아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네. 같아요. 예, 사교에 관련된 거 진주를 찾아보자. 네. 그래서 저희가 3번에 걸쳐가지고 코로나19와 노동 관련된 쟁점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. 저희가 또 노동 전문기이신 배변님 모시고 네, 세 번의 그 촬영 동안 정말 네.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, 또 와주세요. 또 와주세요. 못 물어본 게 너무 많아. 네. 사교에서 숨은 진주 계약서 찾으시나요? 계약서 쓸까요? 괜찮죠, 괜찮죠. 아 근데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게 문제야. 서류를 한 번 안 써주시고. 네, 좋습니다. 네, 이렇게 우리가 3번에 걸쳐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. 그럼 다음에도 또 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? 가시기 전에 구독, 즐겨찾기, 좋아요,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.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도 캐변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?